제7화 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을 닮고 싶어 하는가. 안녕하세요. 이야기로 이해하는 경제 TV입니다. 가만히 주변을 보면 우리는 참 바쁘게 눈을 돌려 누군가를 바라보며 삽니다. 서점에 가도 유튜브를 켜도 온통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번쩍이는 이야기들로 가득하지요. 그들이 쓴 책을 가방에 넣고 그들의 새벽 루틴을 따라해보고 심지어 그들이 마시는 커피와 말투까지 담고 싶어 몸부림을 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아름다운 동기부여라 부르고 또 어떤 이들은 그저 기치 한 자락 잡으려는 허망한 환상일 뿐이라고 냉정하게 말해요. 우리는 도대체 왜 이토록 내 모습을 지워가면서까지 성공한 타인을 닮고 싶어 안달이 나는 걸까요? 오늘 밤에는 우리 마음 밑바닥에 숨겨진 동경과 모방, 그 외로운 심리 구조에 대해 차 한잔 나누며 가만히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사람은 결코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외로운 존재인가 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눈을 감을 때까지 누군가와 끊임없이 스스로를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또 누군가를 내 삶의 종착지인 양 목표로 삼으며 살아가니까요. 그렇게 남이 짜놓은 궤도를 견돈질하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주관과 색깔은 쓸모없이 사라지고 타인의 삶이 곧 내 삶의 유일한 정답이자 족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원래 경제학적으로 봐도 성공이라는 녀석은 절대적인 크기가 아니라 남과 비교하는 본보기를 돋보기를 들이댈 때 훨씬 더 비정상적으로 크고 화려하게 부풀려져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남의 그거를 보며 내 얼굴을 뜯어 고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진짜 매혹되는 것은 그들의 통장에 쥐고 있는 막대한 자산, 그 차가운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실은 그 돈 뒤에 적극적으로 숨겨진 드라마의 영혼을 빼앗기는 것이죠. 찌찌지게 가난했던 흙수저 청년이 어떻게 세상의 벽을 깨고 자수성가했는가. 수많은 실패 끝에 어떻게 기적처럼 다시 일어섰는가 같은 서사 말입니다. 우리는 밤마다 그런 영웅담을 찾아 읽으며 은연중에 내초로한 현실을 대입해 보곤 합니다. 아, 나도 이 사람처럼 고통을 견디면 저 달콤한 결말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위안을 얻으면서 어느새 그 사람의 발자국을 그대로 뺏겨서는 삶을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마주하는 세상은 조금 더 잔인하고 가혹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 스마트폰 화면을 열기만 하면 SNS라는 번쩍이는 쇼윈도우 위에 타인의 화려한 성공 장면이 24시간 내내 쏟아지니까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멋진 집, 번쩍이는 수입자, 여유로운 해외여행의 순간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기억 저편으로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내보이는 건 오직 하이라이트만 잘 가공된 결과와 단면일 뿐, 그 화려한 무대 커튼 뒤에 숨겨진 치열한 눈물과 밤마다 삼켜야 했던 지독한 불안과 결코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머리로 알면서도 내 초라한 이부자리와 그들의 쇼윈도우를 자꾸만 비교하게 되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내 미래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짙은 안개 속처럼 보일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누군가 먼저 걸어가 검증해 놓은 정답을 그대로 복사해 보고 싶어 합니다. 내 생각이 멈추니까 그 성공한 어른의 삶 속에서
내 삶의 치트키를 찾으려는 거죠. 그 사람이 몇 시에 일어나는지,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어떤 사소한 습관을 지내는지까지 영혼없이 뺏기려 듭니다. 하지만 참 야속하게도 인생이란 무대에는 컴퓨터 파일처럼 단순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태어난 부모님의 출발선도, 자라온 경제적 환경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버티고 있는 이 시대의 기류도 모두가 제각각 전혀 다른 판을 짜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서 험난한 길을 뚫고 성공한 이들의 발자취를 지도 삼아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긴 여행 끝에 끝날 때까지 내 부르던 발을 지탱해 준 건 오직 나만의 방향입니다. 남의 종이 지도를 그대로 들고 내 숲길을 나서는 순간 아주 작은 바람만 불어도 우리는 덜썩 주저앉아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저 멀리 앞서 달려가는 타인의 속도와 보폭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지금 거북이처럼 조금 느리게 걸을지라도 내가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서 내 나침판을 보며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누군가를 뜨겁게 동경한다는 것은 분명 우리 삶을 활기차게 움직이게 만드는 아주 좋은 에너지가 됩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느 길목에서 반드시 걸음을 멈추어서서 거울 속 내 눈을 똑바로 보고 묵직한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나는 지금 저 화려한 사람의 삶을 흉내내며 껍데기처럼 살고 있는가? 아니면 비록 서툴고 투박할지라도 나만의 아름다운 푸른 소나무 숲길을 직접 만들어 가고 있는가? 바로 앞에 계신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대답은 어느 쪽에 써 있습니까? 참 묘하지요. 내 마음이 헛헛하고 내일의 생계가 불안해질 때마다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무언가를 자꾸 사고 싶어집니다. 택배 상자를 칼로 뜯을 때 찾아오는 그 짧은 도파민으로 내면의 차가운 결핍을 가려보려는 것이죠. 소비라는 행위는 단순한 돈의 지출이 아니라 어쩌면 내 상처받은 마음의 감정을 다스리는 아주 서툰 방어 기치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제8화에서는 우리를 자꾸만 카드 끄게 만드는 이 자본주의의 세상의 감추어진 불안과 소비의 엄밀한 경제학 구조에 대해서 조금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세상의 차가운 구조와 숫자에 우리 청춘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저희는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의 힘으로 경제와 삶의 본질을 조곤조곤 풀어내겠습니다. 오늘 나온 이 서재의 대화가 여러분의 지친 밤에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따뜻한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이 늦은 시간까지 귀한 시간 내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오늘 밤 부디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만의 별에서 평안하고 따뜻한 밤 되세요. 까막같이.